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DJ 정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명절에도 제사에도 오지 않던 아들, 그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땅을 팔아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새벽 5시 김말순 할머니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작은 기와집 안방을 조용히 깨웁니다. 78세의 몸으로는 제법 이른 시간이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무릎을 주물러가며 마루로 나섭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집은 말순에게 모든 추억이 담긴 공간입니다. 마당 한켠에는 남편 김도영이 직접 심었던 감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 장독대에는 말순이 정성스럽게 담근 된장과 고추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이 펼쳐져 있어 계절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말순은 나무 선반에서 작은 약통 몇 개를 꺼냅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까지.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늘어난 약들이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 한 컵과 함께 차례로 삼키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길 속으로 빕니다. 아침 준비를 마친 말순은 마당으로 나와 텃밭을 둘러봅니다. 봄 햇살을 받으며 파릇파릇 돋아나는 상추와 시금치를 보니 마음이 한결 밝아집니다.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아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이놈들, 밤새 또 이렇게 자랐네. 작은 일상의 즐거움이지만 말순에게는 소중한 위안거리입니다. 오전이 되자 마을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옆집 박순례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일 두부를 들고 와서는 함께 점심을 나누자고 합니다. 말순아, 혼자 먹기 심심하지? 하며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말순은 절로 미소를 짓습니다. 이런 소소한 정이야말로 혼자 사는 말순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점심을 함께 나누며 순례는 마을 소식을 전해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도시로만 나가니까 우리 마을도 점점 조용해지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의 아들 내외 역시 20년 전 서울로 떠난 후 소식이 뜸합니다. 명절에나 안부 전화 한 통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후가 되면 말순은 장독대 정리를 합니다. 된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추장에 곰팡이가 피지 않았나 살펴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담갔던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맛있다며 칭찬하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자랑하곤 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장 맛이 최고래요. 해가 지기 전 말순은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멀리 산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아들은 언제쯤 얼굴을 보러 올까요? 며느리는 건강할까요? 손자는 잘 자라고 있을까요? 궁금한 것은 많지만 연락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말순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물 한 그릇을 올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말해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났어요. 텃밭에 상추가 제법 컸고 순례가 두부도 가져다 줬어요.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말순은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이렇게 고요한 산골에서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평온했던 말순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오후 2시경 말순이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을 때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 들어 전화가 울리는 일이 드물어서 말순은 서둘러 호미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일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말 아들 김태수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2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딱딱했습니다. 아이고, 태수야. 무슨 일 있니?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반가움과 서운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하니 기쁘면서도 왜 이제야 하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노? 며느리는 건강하고. 하지만 태수의 대답은 말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순의 질문들에도 성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말순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때라면 아들이 이렇게 차갑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사실 전화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수화기를 꽉 쥐고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땅 있잖아요. 아버지가 남기신 논밭 말이에요. 그거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땅을 팔아달라고? 명절에도 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땅을 팔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왜 팔아야 하노? 말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말이에요. 태수의 설명은 대충 얼버무리는 투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 넓은 땅을 뭐하러 가지고 계세요?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땅은 남편 도영이 평생 농사 지으며 갖고 온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품팔이를 하며 한 평, 두 평씩 모아온 소중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걸 그냥 팔아버리자고 하다니요. 네가 그 땅을 왜 필요로 하노?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업하는데 필요해서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목소리에서는 간절함보다는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급한 일이노? 어머니가 직접 가서 도와줄 수는 없고, 하지만 태수는 그런 제안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땅만 팔아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말순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차가움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가움도 잠깐, 결국 아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땅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태수가 전화했어요. 그런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화를 내며 아들을 나무랐을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땅을 팔아달래요. 2년 만에 전화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사업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은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소처럼 텃밭을 가꾸고 장독대를 살피면서도 계속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사업 자금이 급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 김봉수가 말순의 집을 찾아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습니다. 말순 누님 계시죠? 마당으로 들어서는 봉수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배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말순이 평상을 털며 자리를 권합니다. 봉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엽니다. 누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에 개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아요. 말수는 개발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개발이요? 이런 시골에 무슨 개발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봉수는 서류를 펼치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시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 마을 일대가 개발지구에 포함되었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지도와 함께 개발 구역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말수는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게 우리 마을이고요. 여기가 누님 땅이에요. 봉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말순의 논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지구 한복판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 땅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묻자 봉수는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그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벌써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평당 가격이 몇 배로 뛸 거라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땅을 팔아달라고 한 이유, 그 급박했던 목소리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기라. 말순이 중얼거리자 봉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님 아드님도 벌써 아시나 보네요. 요즘 이런 소식은 금방 퍼지니까요. 봉수의 말에 말순은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땅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장님, 그럼 정말 우리 땅값이 많이 오를까요? 말순의 질문에 봉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개업자 말로는 지금의 몇십 배는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님 땅이 위치가 워낙 좋거든요. 개발지구 정중앙이니까요. 말순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가진 땅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다니요. 남편 도영이 평생 농사 지으며 지켜온 그 땅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2년간 연락도 없던 아들까지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봉수가 돌아간 후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큰일이에요. 우리 땅값이 하늘 높이 치솟는데요.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라면 어찌했을꼬? 말순이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평생 그 땅을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분명 쉽게 팔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 말순은 잠들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 소식을 듣고 나니 아들의 전화가 더욱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한 연락이 아니라 땅값 때문이었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그 넓은 논밭을 바라보며 말순은 한숨을 쉽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태수 차지가 될 텐데. 하지만 왠지 모르게 지금 당장 팔아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정말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땅을 팔라고 권유합니다. 말순의 집 앞에도 몇 번 차가 서더니 초인종을 눌렀지만 말순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집은 벌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문도 돕니다.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인지 아니면 아예 팔지 않을 것인지 말입니다. 개발 소식이 퍼진 지 일주일 후 말순은 뜻밖의 방문객을 맞게 됩니다.
이른 아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말순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서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들 태수와 며느리 박미경이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전화로 땅 이야기를 꺼냈던 터라 이번 방문의 목적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수가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며느리 미경은 태수 뒤에서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 진심 어린 반가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연락도 없이. 말순이 손을 털며 맞이하지만 내심 복잡합니다.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태수의 말에는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배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연락도 없이 오는 일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부터가 석연치 않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며 미경이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크지 않으세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말수는 그 말 속에 숨은 의도를 감지합니다. 아니다, 괜찮다. 나는 이 집이 좋아. 말순이 단호하게 답하자 미경은 살짝 입술을 내밉니다. 태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내기를 망설입니다. 점심 준비를 하면서 말수는 오랜만에 온 아들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된장찌개에 김치전까지 부쳐내며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태수는 계속 시계만 쳐다보고 미경은 음식을 대충 건드리기만 할 뿐입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태수가 드디어 본론을 꺼냅니다. 말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그 일 때문이에요. 딱 말이에요. 미경이 갑자기 말을 받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왕이면 우리한테 주셔야죠. 남이 가져가면 억울하잖아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며느라, 그게 무슨 말이냐?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경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주시는 게 세금도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요? 태수는 아내의 직설적인 말에 당황하며 만류하려 하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하는데 정말 급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만 도와주세요. 말수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서서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2년간 안부 한 번 묻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것뿐입니다. 자신의 안부나 건강은 관심 없고 오직 땅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는지 아세요? 미경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부동산 어플에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대박이에요.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평생 농사 지으며 갖고 온 소중한 땅을 단순히 돈으로만 바라보는 며느리의 시선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생각해 봤어? 어머니,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태수가 간신히 입을 엽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빚도 많이 지고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태수의 말에는 진심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나 그리움보다는 땅에 대한 욕심만 느껴집니다. 말수는 점점 실망감이 커져갑니다. 미경이 다시 나섭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 혼자서 그 넓은 땅을 뭐하러 가지고 계세요? 팔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순간 말순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마. 말순이 간신히 참으며 대답합니다. 오후가 되자 태수와 미경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 빨리 결정해 주세요. 너무 늦으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미경의 마지막 말에는 협박에 가까운 뉘앙스가 섞여 있습니다. 차가 떠나간 후 말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느낀 것은 반가움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이들에게 땅 주인일 뿐인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간 지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웃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조차 나누기가 힘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운함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말순을 보면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립니다. 무엇인가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직감이 듭니다. 장을 보러 마을 상점에 갔을 때 말순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상점 주인 김철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건넵니다. 말순 누님,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묻자 철수는 망설이며 대답합니다. 며느리분이 마을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철수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요? 말순이 다급하게 묻자 철수는 더욱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결국 옆집 박순례 할머니를 통해 말순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경이 마을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욕심을 부린다며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어려운데도 땅을 안 팔아주신다며 말순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말순아,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너무 심해. 순례가 조심스럽게 전해주는 말에 말순의 분노가 치솟습니다. 인정이 없고 자식 사랑이 없다고 그러더라. 나도 듣기가 민망했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경이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효도하려고 노력했는데 시어머니가 고집만 부린다며 거짓말까지 하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2년간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효도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태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수야, 네 마누라가 마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반응은 말순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미경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태수는 오히려 아내를 감싸며 말순을 나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어머니가 계속 미루시니까 답답했을 거 아니에요. 말순은 아들의 말에 더욱 분개했습니다. 간절히 부탁했다고? 2년간 안부 한 번 안 묻던 놈들이? 하지만 태수는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우리도 정말 어려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그럼 니들은 나를 이해했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간 혼자 늙어가는 어머니 걱정은 안 하고 땅 욕심만 났을 때 연락하는 게 이해할 일이냐? 태수는 잠깐 말이 막혔지만 곧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그럼 정말 안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협박조의 말투에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냐. 말순이 억지로 참으며 말하자 태수가 더욱 냉정하게 나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 인연 끝이에요. 이렇게 매정하게 구실 거면 더 이상 어머니로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사랑한 아들이 땅 때문에
연을 끊겠다고 협박하다니요. 태수야, 그게 자식이 어미한테 할 말이냐? 하지만 태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버리신 거죠. 그럼 저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말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당신, 우리 태수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그치고 나자 말순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실망을 넘어선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래, 이 땅이 니들 욕심의 끝이 될 거다. 말순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의 결정적인 통화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몸단장을 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날이 온 것입니다. 말수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저고리와 치마를 꺼내 입습니다. 남편의 제사 때나 입던 정장 차림입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을 살짝 발라줍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청입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시청 로비는 말순에게는 낯선 공간입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에 압도되면서도 말순은 굳은 의지로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하세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묻자 말순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기부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직원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복지정책과로 안내해 줍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만난 김 대리는 말순의 방문 목적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 정말 토지를 기부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말순은 가져온 토지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우리 마을 아이들 교육에 써달라고 하고 싶어요. 김 대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본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토지가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된 땅이네요. 가치가 상당할 텐데 정말 기부하시겠어요?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 정했어요. 하지만 기부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법적 검토도 거쳐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가족분들과도 상의해 보셨나요? 김 대리의 질문에 말수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가족 상의는 필요 없어요. 2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내에 있는 장학재단입니다. 시청에서 소개받은 곳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재단 사무실은 작지만 정돈되어 있고 벽면에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사진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 박 선생은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말순은 벽에 걸린 학생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아이들처럼 우리 마을 아이들도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어요. 말순의 말에 박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재단에서도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토지 감정 평가부터 시작해서
기부 승인까지 몇 주가 걸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말수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꼼꼼히 진행되는 것이 더 마음에 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수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생긴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평생 가꾼 땅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차를 올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늘 시청이랑 장학재단에 다녀왔어요. 우리 땅을 아이들 교육에 쓰기로 했어요. 남편의 사진 속 얼굴이 더욱 환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이 효도는 못했지만 이 땅은 사람을 살릴 기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습니다. 당신도 찬성하실 거예요. 그렇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갑니다. 며칠 후 재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토지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말순도 놀랍니다. 이 정도면 마을 아이들 여러 명이 대학까지 갈 수 있겠네요. 재단 직원의 말에 말순은 뿌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기부 절차도 차근차근 진행됩니다. 말순은 매번 재단과 시청을 오가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나이가 들어 복잡한 절차가 힘들기도 하지만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기꺼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점차 말순을 존경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말순 누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네. 이웃들의 칭찬에 말순은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걱정도 됩니다.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침내 모든 서류가 준비되고 기부 절차가 완료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당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우리 땅이 좋은 곳에 쓰일 거예요. 평생의 동반자였던 남편에게 마지막 보고를 하는 기분입니다. 기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지 며칠 후 마을에는 특별한 날이 찾아옵니다. 마을 이장 김봉수가 마을 회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모든 주민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말순도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회관으로 향합니다. 오후 2시 마을 회관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부터 젊은 부부, 그리고 아이들까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발표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 뒤쪽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말순이 발견합니다. 바로 아들 태수와 며느리 미경입니다.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아마도 마을에 무슨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봉수 이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장에게 집중됩니다. 김말순 어르신께서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봅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뒤쪽에서 태수와 미경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순 어르신께서 개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장의 발표가 끝나자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해집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뒤쪽에서 어머니 하는 태수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자 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경이 태수의 팔을 붙잡으며 만류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된 이 토지의 가치는 상당합니다. 말순 어르신의 이 결정으로 우리 마을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며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뀝니다. 이제 말순이 단상에 올라갈 차례입니다. 이장의 부탁으로 직접 인사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향합니다. 다리가 약간 떨리지만 마음은 확고합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회관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마을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분명합니다. 이 땅은 제 남편이 평생 농사 지으며 갖고 온 소중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의미 있는 곳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잠깐 숨을 고르며 뒤쪽의 태수와 미경을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특히 미경은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들한테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순의 이 말에 회관이 다시 술렁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고 태수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대신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태수가 참지 못하고 외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말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마이크를 향해 말합니다. 돈보다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회관에 있던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말순의 결정에 크게 감동받은 표정입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순의 인사가 끝나자 회관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해집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말순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말순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하지만 뒤쪽에서 태수와 미경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미경이 태수의 팔을 잡아 끌며 회관을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자 더욱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머니, 태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치지만 말순은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태수와 미경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회관을 나갑니다. 미경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역력합니다. 꿈꾸던 거액의 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회관을 나서며 태수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만 말순은 여전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순을 둘러싸고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태수와 미경이 차에 올라타며 떠나는 모습을 말순은 창문 너머로 지켜봅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프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한 기분입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마을 회관에서의 발표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그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자식이라면 언젠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말순의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장학재단에서 온 박 이사장과 함께 젊은 대학생 3명이 왔습니다. 모두 말순의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가게 된 학생들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가장 앞에 선 여학생이 밝게 인사합니다. 이름은 김소영이고 간호학과 2학년이라고 소개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하는 소영의 모습에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학생은 박민수라는 공학도입니다. 할머니,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민수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장학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세 번째 학생은 이미래라는 교육학과 학생입니다. 저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미래의 말에 말수는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박 이사장이 말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지금까지 12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영정을 바라봅니다. 학생들은 말순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각자의 꿈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영은 시골 지역 의료진이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민수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미래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할머니, 저희가 나중에 성공하면 꼭 다시 찾아뵐게요. 소영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이런 약속을 듣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학생들이 돌아간 후 말순은 텃밭으로 나가 가을 채소를 돌봅니다. 무와 배추가 제법 자랐고 고구마도 캘 때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자란 채소들을 보며 말순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웃 박순례 할머니가 찾아와 함께 김장 준비를 도와줍니다. 말순아, 요즘 정말 마음이 편해 보인다. 순례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정말 편해.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봐. 저녁 무렵 말순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늘 장학생들이 왔었어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남편의 사진이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말순의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학생 중 한 명이 전국 대학생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자랑스러워하며 말순을 축하해 줍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리는 날 말순은 마당에 앉아 하얀 세상을 바라봅니다. 올해 봄에 심었던 감나무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그 나무가 이제는 더욱 튼튼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태수가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드는 말순입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것은 장학재단 직원과 함께 온 기자들이었습니다. 말순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기자의 말에 말순은 쑥스러워하며 사양하려고 하지만 결국 짧은 인터뷰에 응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좋은 일에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새해가 되자 말순에게 더욱 많은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신문 기사를 본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해온 것입니다. 말순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보관합니다. 봄이 오고 텃밭에 새싹이 돋아날 무렵 말순은 호미를 들고 밭을 갑니다. 올해도 상추와 시금치, 무와 배추를 심을 예정입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땅은 팔렸지만 내 마음은 더 넓어졌구나.
말순이 흙을 만지며 중얼거립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씨를 뿌리는 말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멀리서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땅은 팔아도 되지만 인연은 쉽게 팔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앞으로의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